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동영상에서 언급되었던 아이의 영어 수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이의 영어 수준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보죠. 시중에 많은 학원들은 저마다 테스트를 한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준별로 나뉘어서 학원이 개설한 클래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하고요. 학원들이 아이의 영어 수준을 정확히 테스트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권위 있는 어학시험 중에 하나가 토플이 아닐까 싶은데요. 토플이 유학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토플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유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언어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유학 생활을 하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다른 영어 능력 테스트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No Child Left Behind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이들의 학업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표준화된 테스트 제도가 K-12 교육에 대대적으로 도입되었어요. K-12는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통칭해서 지칭하는 말이에요. 시작부터 미국의 현직 교사들과 학자들은 그런 표준화된 테스트 제도와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개 학원이 개발한 테스트의 수준은 어떨까요? 논의할 대상이 될까요? 학원들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반을 편성하는 것도 조금 재밌어요. 특히 많은 수준으로 여러 개의 클래스를 편성하고 있는 학원들요. 많은 경우에 테스트 최고 등급을 받은 아이든 최저 등급을 받은 아이든 미국 가면 유사한 취급을 받는 영어가 되지 않아서 언어적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하는 ESL 학생들일 뿐이거든요. 미국의 위스콘신주 초등학교에서 하는 교육 방식을 조금 언급할게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구성이 조금 이색적이에요. 초등학교 정년기 아이와 함께 그 아이들보다 1살 어린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학습하도록 해요. 수준별 학습을 한다면 1년의 지적 발달 수준이 차이 나는 아이들을 한 교실에 넣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학원들의 평가와 그에 따른 클래스 편성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시각화하는 효과를 가질 거예요. 아이의 영어 실력이 어떤 형체가 없잖아요. 그걸 유형화해서 시각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3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학원이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광고고요. 이 광고는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이루어지기 어렵지요. 두 번째는 부모들의 경쟁심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레벨 몇 단계에 있으니까 옆집 아이보다 훨씬 윗반이다. 우리 아이가 수준에 맞는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학원 측에서 수준을 나누어서 가르치니까 아이가 못하는 아이들과 학습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세 번째는 다소간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무형인 영어 실력을 레벨을 통해서 유형화하고 또 시각화를 도모해서 아이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학원들이 평가를 통해서 몇 개의 레벨로 나누어서 학급 편성을 하는 활동이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세분화된 반을 편성하는 것은 마케팅 활동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분화된 반 편성이 아이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읽기, 쓰기, 또 말하기 지도와 관련된 영어권 국가의 논문과 책들은 수준이 다소간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뒤섞여서 학습하는 상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아이가 다소간 수준이 낮은 다른 아이와 함께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신 어머니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국의 소위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리서치 유니버시티들은 박사과정생들이 학부생들을 티칭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박사과정의 목표는 유능한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 이외에 미래의 유능한 교육자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티칭을 통해서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과 또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한 아리까리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르치려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가르치기까지는 했는데 학부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나면 자신도 몰라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다시 학습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티칭의 경험이 박사과정생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면 하버드를 포함한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또 리서치 유니버시티들이 자신들이 엄선한 박사생들로 하여금 티칭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죠. 잘하는 아이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게 되는 거고요. 떨어지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로부터 배우고서 더 잘하고 싶다는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아이들 간의 수준차가 너무 현격한 경우에는 교사가 티칭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의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세분화된 수준별 클래스가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평가 방법과 그에 따른 학급 편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의 영어 실력을 어머니께서 속단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나름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런저런 영어 교육의 이론들을 도입해서 나름 합리적인 평가 방법들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어머니가 아이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학원들처럼 정확하게 아이의 실력을 평가한다고 주장할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학원들처럼 세분화된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폭넓게 아이의 수준을 잡으세요. 어머니가 아이의 영어 수준이 이 정도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 추측에 기반해서 그 추측의 아래 수준의 책들, 그 추측에 부합되는 수준의 책들, 그리고 그 추측을 웃도는 수준의 책들을 함께 읽히시는 거죠. 어떤 한 시점에 한 아이를 놓고도 평가자가 다르면 아이의 영어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달리 나올 수 있어요. 또 한 명의 평가자가 한 아이의 영어 수준을 평가한다고 해도 평가 상황이나 시점이 다르면 평가가 달리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활용해서 아이에게 책을 선정해 줄 때 평가된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책들을 함께 읽히는 것이 평가가 가지는 편차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평가의 편차를 극복하는 것 외에도 세계 수준의 책들을 함께 읽혀서 좋은 점들이 있어요. 쉬운 책을 반복해서 읽히면 실력이 다져져서 좋고 또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읽히게 되면 학습하기에 좋고요. 아이 수준 이상의 책이라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도록 하는 셈이 되어서 좋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책을 고르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앞선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에 영어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 어떤 수준의 책으로 해야 할까요? 듣기를 6개월 하고 이제 파닉스를 학습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여름방학일 거예요. 아이의 인지 능력은 많이 발달해서 한글책은 벌써 글밥이 꽤 많은 책들을 읽고 있는데 아이 영어 수준보다 낮은 영어 그림책을 찾으면 그림에 단어 한 개에 있는 것들이 맞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 아이는 흥미를 가지지 못할 거예요. 아이의 인지 발달 수준과 흥미, 그리고 영어 수준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영어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그리고 인지 수준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한 페이지당 한 줄 내지는 두 줄짜리 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이도 부담이 없고 어머니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수를 기준으로 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손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줄수가 책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줄수가 많을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 유아용 책들의 한 특징입니다.
점차 아이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서 3줄에서 4줄짜리 책들로 그리고 5줄에서 8줄짜리 책들로 넘어가게 되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영어 수준을 추측하면서 추측된 아이의 영어 수준 위와 아래의 책들을 함께 읽히는 방식을 취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이와 어머니 마음에 드는 영어 그림책을 고르셨다면 이제는 그 책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네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그림책을 읽으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